부동산계 유재석이라고 불리는 분이신데요.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부동산 연구소에서 뵙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일단 뭐 4.15 총선 그렇죠. 지금 이제 21대 이제 총선이 끝났는데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부동산 표심이 어떻게 작용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하나는 이미 이제 뭐 선거는 끝났습니다. 여당의 이제 압승으로 이제 끝났는데 자, 그렇다면 이 여당으로 압승에 끝난 이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자, 또 하나가 5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5월 부동산 시장에서 뭐를 또 체크해 봐야 될지 그 부분도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총선이 지난주에 열렸는데 그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이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조금 낙관론과 비관론 어떤 완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이 시선들이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대표님은 어떠한 시각으로 부동산이 앞으로 나아갈지 보고 있는지 지금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시장 전망을? 자, 일단 뭐 시장 전망을 하기 전에 부동산 표심이 어떻게 이제 움직였는지 이제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표심이 명분보다는 좀 실리를 택했다. 제가 이제 이런 좀 얘기를 해놨는데요. 자, 일단은 뭐 그렇죠. 많은 규제책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뭐 총선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부동산 심판론 뭐 이렇게까지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뭐 많은 규제들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결과는 여당의 압승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이 여당의 압승으로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표심이 19번의 부동산 규제 뭐 이 부분이 그렇게 이렇게 규제 때문에 뭐 야당을 찍었다. 이런 쪽을 좀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여당이 이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거의 뭐 220 부동산 대책까지 더더구나 총선 직전에 220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뭐 좀 풍선 효과가 있었던 수용성 그렇죠. 수원이나 용인이나 이제 성남 쪽 같은 경우에도 뭐 220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 전체 또 그다음에 수도권 뭐 특히나 뭐 대전이나 뭐 세종 이번에 뭐 광주 쪽까지도 마찬가지였죠. 전부 다 정말 싹쓸이를 했는데 자, 그거를 결과론 물론 우리가 뭐 총선 결과를 얘기하면서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동산이라는 것도 부동산 표심도 선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뭐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은 반사이익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자, 규제라는 게 양면의 양날의 칼이라고 할까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자, 만약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가까운 분양가 규제를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규제로 느끼겠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정말 이것이 오히려 뭐 로또 분양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뭐 거의 레미안 원밸리 같으면은 주변에 뭐 아크로 리버파크는 거의 한 34억 그렇죠. 33평이. 그런데 분양가가 뭐 16억 이제 17억 뭐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뭐 당첨만 되면 뭐 정말 10억 16억 뭐 이 정도의 어떤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한쪽은 규제라고 느끼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반사이익을 봤다. 그러니까 이 규제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느낄 게 없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풍선 효과라는 부분인데요. 자, 풍선 효과는 이런 거죠. 지금 강남 3구를 엄청나게 지금 뭐 정말 핀셋 규제, 그것도 뭐 정말 십자 융단 폭격이라고 할 정도로 강남 3구 쪽에 엄청난 그 폭격을 쏟아붓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강남 3구 쪽은 불편하지만
그 건너편에 있는 마용성, 마포라든지 그렇죠.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성동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풍선 효과 때문에 좀 괜찮았고 자 그러다가 또 뭐 마용성까지 올라가니까 11, 16 대책을 통해서 마용성도 뭐 15억을 막 넘어가고 했었잖아요. 자 이러니까 이쪽에서 오히려 15억 쪽에 완전히 또 규제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또 노도강이다라고 해서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이나 이쪽으로 또 풍선 효과가 번져갔죠. 또 아래쪽으로는 금관구라고 해서 금천이나 관악이나 구로 쪽에 또 이렇게 풍선 효과가 올라가고 서울 또 전체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뭐 김부검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김포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요즘 뭐 검단 신도시도 뜨겁고 최근에는 뭐 인천 연수구 쪽 그렇죠. 송도 쪽 이쪽도 뭐 굉장히 뜨거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아래쪽에는 뭐 오동평이다 이렇게 해서 뭐 오산이라든지 동탄 뭐 평택까지 그렇죠.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반사이익과 풍선 효과 때문에 19번의 엄청난 부동산 규제책들이 나왔지만 사실상 집값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서울 쪽하고 수도권이나 지금 뭐 세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전도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대대광이라고 해서 뭐 그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동산에 있어서 반대 표심으로 별로 나타날 게 좀 없었던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바로 이 3기 신도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뭐 가장 좀 뜨거웠던 이슈가 있었던 게 바로 일산 쪽 고양정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3기 신도시 발표가 되면서 일산 집값이 뭐 좀 출렁하면서 또 내려갔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정말 부동산 심판론이 뜨거웠던 바로 그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여당이 또 뭐 압승을 거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3기 신도시에 대한 심판론 이런 것보다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번에 또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안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그러니까 우리가 GTX라고 하는 바로 그렇죠. 자, 지금 뭐 일산 같은 경우에도 GTX A 노선이 가장 지금 빠릅니다. 2023년 지금 개통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일부는 있겠죠. 자, 그렇지만 GTX A 노선 같은 이런 대형 철도 호재들, 광역 급행 철도 같은 이런 호재들이 오히려 더 표심을 좀 끌어당겼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이번에 뭐 인천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쪽에 많은 지역들은 GTX 총선이다라고 할 정도로 뭐 나오는 후보들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다 그렇죠. 우리 동네로 GTX 노선을 끌어들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 제가 대충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총선 과정에서 지하철역을 만들겠다고 한 것만 101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뭐 공약들이 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GTX D 노선 얘기도 있죠. 여기에다가 신안산선 같은 이런 광역 급행철도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순항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지를 좀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자, 금리 인하, 그렇죠.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자마자 정부에서 뭐 한국은행이 구체적으로 했었죠. 자, 0.75%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0%대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 또 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이자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증권은 엄청나게 출렁거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그래도 견고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들도 있겠다. 결국은 뭐 대출이자가 낮다라는 거는 내가 금매나 투매로 던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결국은 집값이 좀 연착륙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야, 이거 정말 이것도 우리가 양적 완화,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한 번도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제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 장세가 형성이 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번에는 규제보다는 호재, 규제보다는 기대감 쪽으로 부동산 표심이 작용했다. 이런 쪽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자, 다음 좀 말씀을 또 드리면은요. 자, 지금 그렇다면 진행 대기 중인 20대 지금 국회에서 지금 정리해야 될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단 뭐 종부세 그렇죠. 개정안 이미 상임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벌써 좀 뭐 얘기 들려오는 거 보면 지금 뭐 야당 쪽하고 지금 여당 쪽하고 조금 이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강화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계속 지연된다라면 올해 지금 6월 1일 이전에 이게 결정이 돼야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21대 국회로 넘어가서 12, 16 대책 후속으로 나왔던 종부세 강화는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전월세 신고제도 지금 그 임대 시장을 좀 안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미 상임위에는 올라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겠고요. 전월세 상한제하고 또 얘기되는 게 그 신고제하고 얘기가 되는 게 또 상한제죠. 요 부분도 그렇고요. 자, 또 하나가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계속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될지 아니면 넘어갈지 요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선 과정에서 또 나왔던 게 분양가 상한제 유예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자, 상한제 유예는 지금 7월 말까지 돼 있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는 6월 말까지 돼 있는데, 야, 이거를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요것도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자, 여당이 이제 압승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고민이 깊어진 사람들이 다주택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이분들은 지금 규제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되지는 않을 거다. 사실 이제 포기를 좀 한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뭐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규제가 좀 완화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총선 과정에서 규제 완화 얘기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포기를 하고 그렇다면 5월 중에 매도를 할지, 매도가 안 된다면 증여를 할지 이 부분들을 이제 결정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제가 좀 예측을 해보면은요. 자, 골든 타임이 지났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가 종부세 그 영향을 안 받으려면 5월 말까지 지금 잔금해서 소유권 뭐 이전을 해야 되고요.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월 말까지다 보니까 5월에 서둘러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자, 그렇다면 결국은 매수 쪽에서도 지금 못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 또 지수가 좀 낮아졌잖아요. 자, 그렇다면 급매로 던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많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쪽으로 좀 갈 가능성도 많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네. 잠깐만요. 네. 5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떻게 갈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물 던짐이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매물 던짐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결국은 이제 매수 심리가 살아나야지 어쨌든 시장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심리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결정할 거는 결국은 규제가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20번째 규제 이게 또 나올까? 나온다라면 강도가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LH에서도 한 23조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대통령도 지금 한 40조 정도의 지금 경기 부양 자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SOC 그러니까 철도라든지 도로 쪽에 그 사회 간접 자본 그렇죠. 이런 큰 대형 개발 호재 쪽에 3년간 30조를 좀 투여하겠다는 또 지금 또 뭐 이렇게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기 부양책이 건설 경기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주택 경기도 살아나고 이것이 또 매수 심리로 이어지고 이렇다면 부동산 시장이 팬데믹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정리가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 부동산 시장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까지 어떻게 될지를 결정짓는 그런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다양한 고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5월에 어떤 걸 체크하면 좋을지 한 번 더 짚어주셨고 또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전략 잡아가시는 거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시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대표님의 무료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세미나 시간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님과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7호선과 분당선 강남구청역 1번 출구에서 진행되고요.